당신의 절세 노트, 비욘드 넘버, 세무 회계 그룹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제도가 바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입니다. 이 제도는 창업 이후 5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줄여주는 제도인데요. 제대로만 적용하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감면을 아예 못 받거나 이미 감면을 받았는데 사후 관리에서 취소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업 감면의 핵심 구조를 8가지 슬라이드에 맞춰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 감면의 전체 개요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된 제도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감면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업종 요건, 지역, 청년 여부 등의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창업 초기에 자금 부담을 줄여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요건과 창업 인정 요건입니다. 중소기업 요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업종 기준, 규모 기준, 독립성 기준입니다. 업종 기준에서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물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긍정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이 있는 반면 부동산 임대업이나 전문 자격업처럼 인정되지 않는 업종도 명확합니다. 규모 기준은 업종별 매출 기준과 자산 총액 5천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독립성 기준에서는 대기업이 지배하거나 계열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4가지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 사업의 자산을 양수하거나 승계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는 경우, 이미 기존 업종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수한 자산이 전체 자산의 30% 이하라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율 계산을 잘못하면 감면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감면 대상 업종과 저외 업종입니다.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은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시스템 통합, 데이터 처리, 물류, 창고업,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통신 판매업, 이용 미용업 등입니다. 초기 스타트업에서 많이 하는 IT 서비스업이나 플랫폼 개발업도 대부분 포함됩니다. 반면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업종도 분명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절대 불가하고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같은 전문 자격 사업도 제외됩니다. 가상자산 매매나 중개업, 유흥 및 오락 관련 업종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업종 코드를 잘못 기재했을 때 감면 전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코드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감면율입니다. 감면율은 창업 시점과 지역, 그리고 대표자가 청년인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025년까지 창업한 경우에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청년이 창업하면 감면율이 무려 100%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비청년이 창업해도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청년이 창업하면 50%, 비청년은 감면이 없습니다. 2026년 이후에는 감면율이 지역에 따라 줄어듭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블로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면 기간과 청년 요건입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까지 총 5년입니다. 청년 요건은 만 15세에서 34세까지이며 변경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 더해 인정됩니다. 또 최대 주주나 공동대표인지 여부에 따라 청년 감면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유 구조를 잘 설계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점은 창업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감면율이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에서 창업하고 감면을 받다가 수도권으로 이전하게 되면 감면율이 크게 떨어지거나 감면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계산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청년이 제조업을 창업했고 첫 해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감면율이 100%이기 때문에 세금이 0원이 됩니다. 두 번째 예시로 26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비과밀 수도권에서 비청년이 창업했고 산출세액이 8천만 원이라면 감면율이 25%이므로 2천만 원이 감면되고 실제 납부세액은 6천만 원이 됩니다.
이 두 사례만 보더라도 업종과 지역, 청년 요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실무 리스크입니다. 업종 코드를 잘못 기재해서 감면이 취소되는 경우, 감면 적용 시점을 잘못 계산해서 감면 기간 전체가 줄어드는 경우, 청년 요건을 잘못 적용해서 추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인수자산 비율을 잘못 계산하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장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옮기는 경우 감면율이 변경되거나 감면이 중단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입니다. 창업 감면은 적용만 되면 엄청난 절세 효과가 있지만 작은 실수 하나로 감면 전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 전 단계에서 업종, 지역, 지분 구조, 사업 개시일, 창업 인정, 요건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감면을 받는 기간 동안에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대표님이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감면 대상인지 헷갈리신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절세 노트 비욘드 넘버 세무회계 그룹이었습니다.